육방 해면은 수천 년 동안 한 곳에 앉아있는 이상한 작은 생명체예요. 바다 및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들은 최초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걸 목격했어요. 이 친구들은 15,0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더 멋진 사실은 육방 해면이 노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거나 늦출 수 있죠. 보호를 위해 유리 같은 외골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랍스타의 팔다리는 없어지면 다시 자라요. 그리고 랍스타는 기본적으로 불멸의 존재들이죠. 자신들의 DNA를 영원히 젊게 유지하는 효소를 무제한으로 생산해요. 그리고 계속 자라죠. 그 뜻은 너무 커져서 껍데기가 맞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외골격을 탈피해야 하고 더 큰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여태 잡힌 가장 큰 랍스터는 노바스코샤 해안에서 잡힌 20kg짜리였죠. 과학자들은 이 큰 랍스터는 100살 정도라고 생각하죠. 이때는 에디슨이 찌금기를 발명했을 때쯤이에요. 다음 생물은 해파리와 나뭇가지가 섞인 것 같은 친구예요. 히드라 양쪽 끝에는 고리 모양의 발이 있고 호수와 강가에서 쉬면서 나날을 보내죠. 촉수로 스쳐 지나가는 맛있는 간식들을 붙잡아요. 그렇다면 히드라의 불멸의 비결은 뭘까요? 그건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거죠. 히드라는 줄기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그걸 해보려고 해왔죠. 히드라는 실제로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어요. 이 작은 바다생물은 붉은 성게입니다. 얕은 물 해초 위에 앉아있는 불멸의 존재들이죠. 아직 확실히 알 만큼 오랫동안 연구는 안 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들은 크기만 자라지 나이가 든다고 하지 않아요. 뭐냐고요? 작은 아기 성게처럼 산대요. 하지만 크기는 커지는 거죠. 성인, 아기, 성게인 거죠. 알겠죠? 이 빨간 아기들은 약 100살, 심지어 200살이 될 수 있어요. 목록 중에 가장 느린 것은요? 코끼리 거북이에요. 이것은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은 조나단이에요.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육지동물이죠. 조나단은 1832년에 태어나 세인트 헬레나라는 외딴 섬에 살고 있어요. 조나단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미국 최초의 초고층 빌딩을 보았고 에펠탑을 보았어요. 맞아요. 71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죠. 시력이 좋지 않고 후각을 잃었지만 여전히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로 알려져 있고 400년 이상 살 수 있죠. 깊고 어두운 차가운 바다에서 그렇게나 오랫동안 헤엄쳐 다닌다는 것은 이 상어들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상어들은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어요. 상어는 오늘날 진화의 영향을 덜 받은 유일한 생물 중 하나예요. 공룡 이후로 많은 상어들이 있었지만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상어가 매년 약 1cm씩 자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암산을 빨리 해보면 이 강인한 상어의 나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죠. 미국보다 나이가 많은 상어를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 생물은 아마도 오늘의 목록에서 가장 내구성이 강하고 파괴할 수 없고 가장 귀여운 존재일 거예요. 완보동물이라고 불리지만 과학자들은 이걸 곰과 닮았다고 해서 물곰이란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 곰 크기는 아니에요. 8개의 손과 발이 있으며 작고 이상한 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한 미생물은 불멸의 존재예요. 이 친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온도가 150도로 높거나 마이너스 200도로 낮은 것도 괜찮아하죠. 화산, 서리가 내리는 사막의 밤도 심지어 방사능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압력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요. 작은 우주복도 없이 말이에요. 우주복을 입으면 귀엽긴 하겠네요. 현재까지 우주선 밖에서 10일간 살아있었지만 아마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치면 완보동물은 인간보다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미생물들이 지배하는 지구라 어떨지 궁금하네요. 모든 화산이 한 번에 분출하는 것이든 또 다른 빙하 시대든 심지어 또 다른 귀찮은 소행성이든 완보동물은 아마 신경도 안 쓸걸요?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생명공학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하루살이가 있어요. 이 가여운 작은 곤충은 평균 24시간도 넘기지 못해요. 암컷과 수컷은 무려 엄청난 두사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들에겐 그 순간에 충실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작은 파리들은 때를 지어 자라고 어떤 생물체들 중 어떤 것들보다도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종으로 본다면요, 수억 년 동안 존재해왔죠. 해파리는 불로천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건 해파리 안에 계속 있었어요. 말장난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건 항상 해파리 안에 있었어요. 해파리는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어요. 수영하다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나 다시 8살이 되고 싶어. 심지어 무성영화가 있던 좋은 옛 시절을 기억할 거예요. 어떤 빅마우스 버팔로는 112세까지 살았어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들은 바다에 살아요. 11,000년 된 심해 해면도 있는데 별탈 없이 아주 잘 있죠. 이 물고기는 24분 넘게까지 참게 해주는 놀라운 아가미를 갖고 있어요. 괴상하게 생겼지만 강인한 동물인 녹점 수라기를 만나보세요. 이것들은 또 바다 두꺼비로도 유명해요. 사실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전형적인 물고기보단 두꺼비를 더 닮았죠. 또 꿀꺽 삼킨 바닷물로 몸을 부풀리는데 풍선처럼 뱅창할 수 있죠. 사실 이 뛰어난 능력으로 몸 안에 있는 물로부터 실제로 산소를 얻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20몇 분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챔피언은 인간이에요. 세계 챔피언은 20분 이상 숨을 참고 버틸 수 있어요. 자기 옷을 만드는 몇몇 동물이 있어요. 해면칠에는 수중 악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면으로 일종의 모자를 만들어요. 개들이 옷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기 위해 연구원들은 크기가 다른 해면을 주었어요. 개가 클수록 더 큰 해면을 선택했죠. 그들은 머리를 위한 작은 구멍을 오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음 크기가 자신에게 맞는지 알아보기까지 완벽한 모양을 얻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요. 만약 마음에 들면 해면이 완벽한 모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해면을 자르고 파내죠. 최근 연구원들은 새들이 잠자는 동안 새들의 눈물을 마시는 나방을 발견했어요. 여태까지 다른 동물의 눈물을 먹고 사는 동물의 등록 사례는 3건에 불과했는데요. 아마존 나비, 단생벌, 그리고 나방이었죠. 이들의 고정 식단은 대부분 과즙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필수 소금이 부족하죠. 이들은 새들의 눈물뿐만 아니라 거북이의 눈물, 악어의 눈물, 아마존 정글에서 발견되는 많은 포유류의 눈물을 마신다고 해요. 정말요? 악어의 눈물도요? 일부 바다 거주자들은 붉은 빛을 발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쥐덫고기는 먹이를 잡기 위해 이 빛을 사용하죠. 새우는 붉은 빛을 보지 못하니 쥐덫고기는 붉은 빛의 파동을 방출하는 붉은 새우를 발견하고 먹이를 놀래키지 않고 잡을 수 있죠. 포유류도 빛을 낼 수 있어요. 날다람쥐는 자외선을 받으면 분홍빛을 내뿜어요. 이건 그들이 빛을 흡수하고 다른 파장으로 다시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리너구리는 가장 큰 볼 주머니를 갖고 있진 않지만 확실히 가장 이상하긴 해요. 오리너구리는 주로 먹는 음식인 지렁이, 조개, 달팽이를 으깨는 걸 돕기 위해 주머니 안에 자갈을 보관해요. 이 친구들은 이가 없어서 음식 씹을 때 자갈이 유용하죠. 마치 믹서기 역할을 하거든요. 구강세척으로는 뭘 사용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인간에게 다람쥐가 가진 놀라운 볼이 있다면 우린 입으로 바로 식료품을 운반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다람쥐들은 자신만큼 큰 뭔가를 특대 입 짐칸에 넣고 운반할 수 있어요. 햄스터도 같은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도망쳐야 할 때를 대비해서 새끼들을 입에 물고 다닐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작은 듯해도 햄스터에겐 상당히 큰 미니 당근이 햄스터의 두 뺨 사이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마리아나 해구에 살고 있을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는 비교적 작아요. 중간 크기의 캔디바 2개만 하죠. 크기에도 불구하고 몸 위로 1600마리의 코끼리가 서 있는 듯한 압력을 쉽게 견딜 수 있어요. 이 물고기는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두개골에 약간의 틈이 있죠. 만약 두개골이 균일하고 구멍이 없었다면 마리아나 해구의 깊숙한 곳에서 절대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연골 뼈대는 부드럽고 유연해요. 또 실제 눈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실제로 필요하진 않죠.
피노키오 개구리를 만나보세요. 추측하기 쉬운 이들의 코는 다양한 상황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위험이 느껴지면 커지죠. 개구리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성을 유인하고 싶을 때도 길어질 수 있지만 거짓말할 때도 아마 길어질걸요? 농담이에요. 비 오는 걸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아마 핫초코 한 잔을 들고 담요로 몸을 감싸고 창턱에 앉아 창문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고 있겠죠. 만약 좋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미얀마에서 발견된 미얀마 들창구 원숭이가 아니네요. 이들의 콧구멍은 너무 위로 향해 바깥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재채기를 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합창단에 있었다면 공통점이 있네요. 들창구 원숭이는 같이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아마존강 돌고래는 태어날 때는 분홍색이 아니에요. 새끼들은 항상 회색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분홍색으로 변하죠. 마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단지 다른 색이 되는. 저기 귀여운 말 한 마리가 서 있네요. 잠깐 혹시 자고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물은 그냥 조는 중입니다. 눈이 급속하게 움직이는 적절한 렘 수면을 취하려는 말은 누워야 할 거예요. 사람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 꿈을 꿉니다. 렘 수면 시에는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만약 움직인다면 꿈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 얘기로 돌아가 보죠. 비록 서서 조는 것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일이죠. 우린 따라할 수 없으니까요. 말에게는 똑바로 쉽게 설 수 있게 해주는 힘줄과 인대가 있습니다. 다리의 주요 관절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 바닥에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고 긴장을 푼 채 쿨쿨 잠들 수 있는 거죠. 그나저나 말은 필요한 렘 수면 양이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아주 짧은 간격이에요. 그래서 말은 자주 눕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단지 이렇게 자는 게 더 편안하기 때문에 서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말이 서서 낮잠을 자는 이유는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땅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죠. 말이 일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몇몇 사냥꾼들이 말을 잡아서 저녁거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은 짧은 시간 동안만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특별한 감시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낮잠을 자는 동안 말 한 마리는 주변을 감시하죠. 무리의 각 구성원이 감시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뿐만 아니라 얼룩말, 코끼리, 기린, 플라밍고 같은 몇몇 새, 그리고 가끔은 소도 서서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우고 무릎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을 똑바로 하기 위해 많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너무 피곤하면 일어선 채로 잠들 수도 있지만 우린 즉시 깨게 될 거예요. 그래야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걸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근육은 각각 수면 단계로 진행될 때마다 점차적으로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음이 쏟아지면 근육은 우리 몸을 더 이상 똑바로 세워둘 수 없게 되죠. 쉿! 조용한 겨울밤, 나뭇가지 꼭대기에 앉아있는 새가 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약간의 소음이 들립니다. 인간은 그 소음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해서 조용하다고 느끼겠지만요. 하지만 바로 이 새, 올빼미의 청력은 완벽합니다. 올빼미에게 청력은 시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새가 움직입니다. 우와, 올빼미의 머리가 뒤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올빼미는 정말 유연해서 머리를 거의 완전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눈 구멍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구를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든 보완해야 했었죠. 올빼미가 머리를 270도까지 돌릴 수 있는 건 머리가 몸에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주 똑똑하죠? 올빼미의 목이 신체와 만나는 조직과 혈관은 끊어지지 않고 구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빼미는 또한 척추와 목을 구성하는 작은 뼈인 척추뼈가 많습니다. 그 덕분에 머리를 뒤로 돌리는 특별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목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건 모두 해낼 수 있죠. 인간의 눈은 동그랗고 올빼미와 달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주변을 보려고 목을 돌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머리 돌리기는 파티에서 단숨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마귀상어가 맛있는 물고기를 발견하고 깊은 바닷속을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군요. 상어가 미래의 먹이에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이 사냥꾼을 알아차리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포영화에서처럼 상어가 입 아래에서 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마귀상어의 무서운 턱은 유연한 인대에 붙어 있는데요. 입에서 최대 7.6cm까지 펼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 상어는 입을 발사해 불운의 물고기나 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도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